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문사연의 귀한 패널 분들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병균 상임 공동대표님과 그다음에 우리 디젤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우리 팟캐스트를 살찌워 주셨던 우리 신만섭 박사님은 오늘 좀 사정상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여전히 든든합니다. 우리 유병균 대표님께서 무게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주제일 거예요. 예, 다문화 공정, 다민족 공정이 전체적인 틀은 많이들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테지만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금이죠. 기금인데 요것이 왜 조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금 조성의 어떤 취지가 납득이 가고 온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태클 걸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 대표님 지금 빨간 줄 긋고 계신데 지금 요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이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실행을 한다고 지금 신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근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과 이 기금 조성의 어떤 성격이 이게 들어맞는 건가요, 이게? 예, 우선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제한 외국인 현행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이제 개정해서 그 내용을 이제 넣겠다는 거고, 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8월 13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직 법안은 발의된 상태가 아니고, 이거 정부와 국회에서 이거를 하나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서 이거를 2016년도부터는 이제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부분 취지가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각종 정책에 소요되는 국민 세금, 그거를 이게 점점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책, 거기에 필요한 정책이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날로 이제 이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왜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쓰느냐, 이런 어떤 이제 따가운 눈총,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이제 그러한 불합리한 면, 또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안 쓰고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각종 행정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라든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그거를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고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걸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에서 이제 충당을 한다. 외국인에 소요되는, 외국인을 위해서 소요되는 각종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들,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 참 말이 재밌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은 이 외국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 150만 명 된다는데, 이 노동자들을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요청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수혜자들은 저희 중소기업주 고용주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자 부담이라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게 당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민들, 우리 한국 사람과 한국인들과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결혼 이주민들이 뭐 1년에 한 4, 5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이니까 이게 이제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들여오느냐? 이 사람들 들여오는 사람들 역시 그 외국 여성 또는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들이에요. 예. 자기들 필요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고 뭐 이 사람들의 뭐 사회 정착, 통합, 사회 적응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예산을 좀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돈을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불합리한 게 이게 또 수혜자 부담 원칙을 따진다면은 이 결혼 이주민들하고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 수혜자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취지가 맞지 않아요. 그 내세우는 그 명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외국인을 왜 우리나라에 사회통합을 해야 됩니까?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냥 안전하게 자기 체류 목적대로 잘 체류하다가 볼일 보고 돌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외국인들 생각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발행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회통합하라. 그거 참 어떤 면에서는 아주 웃기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어떤 인권이라든가 외국인들의 그 정서를 아주 무시하는 그 일방적인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내가 보기에도 한국 사회에 통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그렇죠. 통합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외국인들 보고 너 한국 사회 통합하려면 안 한다 그러죠. 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통합을 합니까? 자기들은 여기 볼일 보러 왔거든요. 그렇죠. 뭐 노동을 하러 왔다든가 뭐 비즈니스 상으로 볼일 보러 왔다든가. 그러니까 외국인 사회 통합기금 이 말 자체도 이게 아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전혀 명분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보면은 이게 그 외국인 인권 침해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외국인의 그 소속 국가들의 주권 침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니들 마음대로 니들 사회 통합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는 요인이 땅 문제하고 백성, 인력을 뺏느냐 뺏기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전쟁이 날 수 있는 소지예요. 막말로 그런 국제사회에서 비난도 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요즘에 한국 사회 이 뭐라 그럴까 이 언어가 지금 이게 참 훼손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국어가. 그 제가 지금 유 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혹시나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의도랑 다르게 생각을 가질까 두려워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혹은 사회 통합이라는 대체로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호감을 갖고 있는 이런 용어를 던져서 이제 한마디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의제를 이런 호감을 던져가지고 선점을 하고 자신들의 이제 그 의도에 맞게끔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도가 좀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의제 선점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 자체가 의제 선점이었어요. 보면은.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다민족 정책 이랬으면은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살짝 꼬아가지고 다문화 해가지고 문화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호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요번에도 그냥 통합하면은 뭐 나쁘진 않거든. 분리하는 것보다. 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가 문제잖아요. 네. 세대 분리, 그다음에 지역 분리. 그러니까 이 거기다가 무슨 뭐 빈부 격차 뭐 여러 가지 항상 이 분리 문제 때문에 노이로제를 앓다 보니까 통합하면은 막연히 좋거든.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예, 좀 착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인 통합.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예. 진짜 외국인들이나 우리나
왜 통합을 해야 하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정책이죠. 예.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가 먼저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설명이 있는 다음에 이런 정책이 통합이라는 전제하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전, 그러니까 어떤 대전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선 그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입법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신상록 다문화 네트워크 뭐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3,000여 개의 그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기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국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로비를 해서 이런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관련 법안을 보면은 이제 이 기금을 뭐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쓰겠다 뭐 그러고 있지만은 아마도 그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이제 관련 그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민간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위탁을 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런 이제 한 3,000여 개의 그 외국인 관련 사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하나 결국은 자기들의 그 어떤 시장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입법 추진을 하지 않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회 통합이든 뭐 수혜자든 그거는 다 헛소리고 예. 결국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사업을 위해서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연합뉴스 지난 8월 14일자 연합뉴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사회 통합기금 신설 급물살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거기 말미에 이런 그 언급이 있어요. 다문화 이주민 관련 단체들도 기금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긴가 같네요. 예, 처음에 이게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언급을 된 것이, 그런데 이민자라고 하면은 딱 타겟이 정해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기금의 규모도 그렇고 그 사용 용처도 좀 제한이 되겠죠. 네. 근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폭이 넓어져요. 네. 예, 뭐 그러니까 우리 뭐 재외 동포 탈북자까지 다 포함하고 예, 뭐 다 포함이 되고 하니까 뭐 기금도 커지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명확히 수익자가 있는데 말이지. 그 그렇죠. 수익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여기 좀 더 좀 메스를 좀 들이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는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 정당한 비용을 발생시켰을 때 그 비용을 외국인들이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대한 이제 그렇죠. 응당한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죠. 예. 뭐 그게 합당한지는 모르지만은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비자 수수료 같은 것도 한국 사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거기 이제 비자 문제를 다루는 인력들이라든지 그 행정 서비스 현저의 서비스, 그렇죠. 지불이죠. 예. 그런 거라면은 네. 그거는 예를 들어 뭐 비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게 일반 회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 네. 그럼 뭐 이제 그 공무원 해당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고 관련 비용으로 지출이 돼야 하는 건데 왜 이런 것이 갑자기 기금으로 빠져나가느냐? 네. 그러면은 그 한국 사회에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범법 행위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발생된 과태료, 벌금, 그 엄연히 한국 사회 데미지를 안겼으면은 거기에 그 비용이 투입이 돼야지. 왜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성된 그 예산 돈은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로 입은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든가 외국인 밀집 지역의 그 외국인 범죄 방지를 위한 어떤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데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해마다 지금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특단의 대책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면서도 이런 돈은 또 엉뚱하게 외국인들의 뭐 사회 정착 뭐 이런데 적응 사회 적응을 돕는 뭐 이런데 쓰겠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외국인들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주체가 되는 그런 뭐 고용주라든가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면 처음에는 또 부담해야 되면 물론이고 또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뭐 월급이라든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이제 소득 중에서 그 뭐 외국인 적응이라든가 뭐 정착을 위한 지원을 위한 그런 이제 특별세를 부과를 해서 매달 소득에서 그걸 징수를 해야죠. 그게 이제 그렇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래야 그게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데 맞는 거죠. 그게 보면은 한시적이든 어떻게든 목적세가 들어가는 것도 온당하다라고 보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이렇게 호도하지 말아야죠. 이 국민들을 알기를 아주 그냥 바보로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까 이게? 그러게. 던져 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여간에 비자 수수료든 네. 아니면 국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뭐 관광을 와서 뭐 어떤 뭐 모종의 뭐 비용을 지불을 뭐 한다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거기에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금액이라도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 부담 안 가잖아요, 사실 외국인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쓰인다라면은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네.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거는 그 좀 그 일부 이권 단체들 이게 돈 장사 해주는 거 아니냐. 돈 잔치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참 드는 결국 거죠. 뭐 지금 이 기금의 수혜자가 거의 이제 다문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유관 단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익이랑 직결된 항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호도를 해서라도 이제 그쪽으로 자신들 쪽으로 이제 기금 운용을 이제 이렇게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말씀을 참 정확하게 잘해주셨는데 대부분 그런 단체들이 인건비로 나갈 공산이 크다. 그렇죠. 뭐 안 봐도 이건 비디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보면은 요즘에는 그 사회 단체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권 단체들이라든지 이 사회 봉사하는 이런 그 단체들도 유통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죠. 그냥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인권 자체를 생업으로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이해 집단이 아주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남발되고 그 다문화 관련 그 행정 서비스 가소비 되는 거죠. 그렇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이메일을 통해서도 여기 좀 모금을 합니다. 성원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돕는단 말이에요. 이따금 그 성금을 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대부분 인건비로 빠지고 아주 적은 금액이 이들에게 지원이 되겠지. 일단 이 사람에게 꼭 집어서 목적 그 가지고 저 돈을 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 거치는 유통 단계가 이쪽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유통이 비능률적이죠. 이쪽 분야가. 그리고 또 이런 또 이 유통 사업체,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의 호의를 이렇게 모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좋은 사회 봉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런 단체들이 소위 하는 이제 모금 유통 이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또 조직도 이제 방만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이거 자꾸 이런 기금이 생겨야 하는가? 또 좀 이 정확한 이 말의 뜻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회 통합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돼. 비상식적인 이런 기금이 앞으로 또 자꾸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이런 좋은 명분을 건 모금이 유통 사업자들,
예. 결국 이들이 자꾸 사회에 남발되면서 이런 무리수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제 이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각종 벌금, 과태료, 행정 수수료, 이 돈을 이렇게만 쓰겠다 이게 법으로 정해놓으면은 이 예산은 이제 딴 데로 못 가고 오로지 이제 그 외국인 정착 지원 뭐 이런 데만 이제 쓰도록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이 돈의 예. 용처가. 이제 이리 돼 버리면 완전히 이제 이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고 저 밥 벌어먹은 단체들은 아주 안전적인 그 사업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셈이죠.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냐. 이게 보니까 기금의 규모가 1,200억. 예, 1,200억. 금년 기준으로 수입이 뭐 1,200억 정도 된답니다. 예, 1,200억. 외국인 관련 단체 수가 대략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는 200군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단체는 아까 얘기했죠. 한 3,000여 개가 넘어요. 3,000 개가 넘어요. 그러면 뭐 한 곳당 그냥 n분의 1로 나눠도 3천만 원 이상이네요. 예.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그냥 고용이 확실히 보장되고. 확실히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의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 근데 진짜 제가 그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의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모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의를 갖고 모금까지 동참했던 분은 자기가 낸 돈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쓰여질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예. 예를 들면 한 1,000원이 거쳤을 때 중간에 다 이제 그 1,000원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그 유통 과정에서 그 대부분의 돈이 휘발돼서 날아가요. 그래요. 그러니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선의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우리 그 뭐 외국인 사회 통합이든 뭐든 그런 기본 취지 목적보다는 그러한 단체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저 진위가 자꾸 결과적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문제 한번 제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신부들이 많이 들어서 결혼들을 하면서 네. 그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그 유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분명히 한국 사회에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사회에 발생하는 비용을 네.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뭐 현실적으로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한 이거 가지고 우리도 네. 유통사업 하겠다는 단체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누군가 주장을 해야지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예. 주장하는 쪽이 계속 그 주장에 관성을 붙여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외국인 가지고 이제 그 유 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정의나 양심을 갖고 있는 일개 공무원이 이런 정책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센 주장을 하면 그냥 이제 괜히 잔소리 듣기 싫고 괜히 뭐 예. 그 사람한테 미움받기 싫으니까 이제 들어주는 경향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들과 이런 이제 인권 관련 이제 법무법인들 이 이제 잘 또 이렇게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 로비하고 이런 저 입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법을 추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무료 변론을 이제 해주는데 실제로 이런 저 민변이나 이런 뭐 공익법무법인 뭐 공감 이런 데서 무료 변론을 해주면 이 사람들 진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이제 돈이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기금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뭐 그런 공익법무법인들은 그러면 뭐 먹고 그러면 저 장사를 합니까? 돈을 어디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 변론 해주면 참 이 사람들 좋은 일 한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면은 누가 모르겠어요. 국민들 세금을 털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예. 자기들 돈 내서 진짜 십시일반 주머니 내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진짜 뭐 칭찬하고 존경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법무법인들이 무료 변론이라는 소위 말하는 공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경영학적 지식은 공짜 마케팅이 최악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유통망들을 다 죽이는데 공짜 마케팅이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예. 경쟁자를 한 방에 딱 싹 씨를 말려버릴 때 공짜 마케팅 뭐 쓰죠. 심심치 않게 좀 힘센 사람들은. 근데 예. 이런 인권이라는 어떤 자신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를 이제 계속 공고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이제 공짜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 얘기 주장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이제 그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형사재판, 뭐 헌법재판소에도 있고 뭐 각급 법원에도 다 있는데 이 국선 변호인들이 공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네. 일반 사선 때보다도 그렇게 큰 뭐 수임료는 안 받지만은 다 돈을 받고 한다고. 근데 요즘 사실 그 국선 변호인만 자주 불려가도 먹고는 삽니다. 요즘 뭐 웬만한 저 개인 법률 사무소 내 가지고는 밥도 못 먹어요. 사무실 비용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로서는 특히 뭐 힘없고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는 변호사들은 그 국선 변호사인의 그 선임되는 것에도 안정적인 그 밥벌이를 확보하는 방편이죠.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게 아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회에 필요한 자리니까 그렇죠. 좋다 네. 이건데 근데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이제 좀 그런 무료 변론의 수혜자가 그런 쪽에만 자꾸 집중이 되는 건 좀 아니 좋지 근데 않죠. 그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공짜란 과연 존재하는가? 없습니다. 예, 전 여기에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네. 반드시 그 비용은 어딘가에 전가가 돼요.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공감이든 민변이든 무료 변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은 그 비용이 어디에 전가되느냐가 문제인 게 국민한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민족 정책이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미치는 가장 첫 번째 그 문제거리, 그러니까 자국민 역차별. 네. 거기 카테고리에 결국은 포함되는 문제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42회가 넘게 이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카테고리가 한 서너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넋놓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4대 국민의 의무 다 네. 이행하고 네. 운명 공동체로서 네. 같이 목매달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자살자들, 네. 그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과로사 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네. 이들이 피땀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라는 현실인 거죠. 네. 그게 열받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 항상 이제 국민한테 이제 공감을 못 얻고 반발이 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이제 그 쓰는, 그러니까 돈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아주 특정이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데 그 돈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석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결국은 국민 세금 전체 부담으로 지우는데, 그러니 일반 국민이 이런 어떤 비용이 어떤 식으로 거쳐져서 쓰이는지에 관한 이런 확실한 메커니즘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이런 선의로 포장된 뭐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 통합 이런 단어가 던져진 정책에 논리적으로 어떤 반발을 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들도. 그렇죠. 맥을 모르면 힘들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단체가 있냐 없냐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무슨 막 미친 듯이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 속도를 결정을 하는데, 이미 지금 벌써 다문화를 주장하고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이거를 반발을 하고 뭐 비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 정책의 하나의 떼법을 동원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왜곡을 시키고, 네. 뭐 언론에 뭐 돈을 먹이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하고 다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다 돌려버리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 하여간에 뭐라도 조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입법을 하려고 치면은 아주 그냥 테러를 해서 그렇죠. 시위다 뭐다 난리를 쳐서 다 꺾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들이.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고 있어요. 글로벌 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네.
근데 사실 그 외국인 고용 분담금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국내 이제 고용 시장에 노동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우리 국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네.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외국인 고용 분담금제를 저희 문사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묻히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걸 실행을 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여기에 테러가 아. 그래서 못 하고 있죠. 그냥 지금 이 외국인 내지는 이주 노동자, 네.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다문화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엄청난 비용을 우리 사회가 그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다 지금 손발이 묶여서 네.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이 결혼들을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근데 맞죠. 자꾸 그걸 안 한다라고 안 왜곡을 한다가 하는데 아니고 못 하는 건데. 예, 못 해요. 근데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보면 다들 외로워하거든. 근데 못 해. 예. 근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그 젊은이들만의 잘못인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한 저 장가 갈 때만 해도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네. 이제 이 30줄 들어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야자 선자리 있으니까 가자 했고 막 손잡고 끌고 나가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딱히 부모님들이 나서는 것도 아니야. 네. 왜냐하면 우선 결혼하면 돈이 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부모님들이 지금 노후 대책도 지금 힘든 판국인데 예. 예, 아니 나 그냥 벌어서 네. 뭐 저 형편이 되면 장가 시집 갈게요 하는데 뭐 그래라 그냥 그 마음이 없는 타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이 이들을 밀어주고 지원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네. 그런데 지금 뭐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저 노총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위 이제 다문화 가족 여기에는 보면은 뭐 지자체에서 뭐 600에서 700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라고 하면 네.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진짜 콧대가 높고 네. 향락에 젖어서 예. 혼자 캐세라 세라 하려고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 정부의 예산이 마땅히 이쪽으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오히려 그 1,000만 원, 1,500만, 2,000만 원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그 외국 현지에 가 가지고 신부를 골라올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네. 돈 없어 가지고 진짜 이 시집장가도 못 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알아서 그 몽달 귀신이 되든지 예. 예, 뭐 나중에 진짜 처녀 총각으로 늙어 죽으면 영혼 결혼식 비용이라도 나라가 대줄 거예요, 정말? 아이고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는 그 부처가 여성가족부인가요? 그러니까 여성가족 지금으로서는 여성가족부죠. 지금 완전 다문화가 저 가족 지원 다문화 지원부죠. 뭐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아니 그래요. 근데 뭐 다문화 쪽에서 그쪽 정책을 좀 주관하는 부가 저는 여성부, 여성가족이라는 단어도 들어갔잖아요. 부처 예. 이름에. 여성가족부가 생긴 지가 저기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나요? 그때 김대중 그러니까 정부 때 김대중 아마 정부 말기부터 그랬죠. 이제 예.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지금 10년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 10년 동안 출산율은 지금 세계 최저로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는 이제 아직 뭐 결혼을 이제 뭐 방송에서 참 이게 자랑도 아니지만 하는데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뭐 예. 물론 사실 못한 거죠. 예. 근데 제 입장을 놓고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 희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건데 예. 지금 점점 그런 희망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예.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현재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젊은 또는 나이가 홍기가 꽉 넘어서 훨씬 넘어버리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 한 몸 건사하는데 바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째
실질소득,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실질소득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고 있고 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외국인 사회 통합 그 기금 네. 요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흘렀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왜곡되고 있다. 그렇죠. 취지가 왜곡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지금 홀리고 네. 있다라는 건데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라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런 정부 지원이라는 거는 결국 보면 한국인 남성들에게 외국인 신부를 이렇게 맞아들이기를 장려하면서 그렇죠. 거기는 돈을 쓰란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정부에서 최대한 보전을 해줄 테니까. 그럼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네. 이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게 왜냐하면 한국인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의 이 결혼 풀이라고 하면은 네. 남녀 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네. 걸 보면은 남성들이 운전할 때 네. 그 여성들도 행복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또 운전할 때 남성들이 행복한 거고 네. 이게 또 이 결혼이라는 이 사회적인 중요한 행사가 또 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라고 정부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신들의 어떤 그 피부에 와닿는 이거는 정말 이 네. 재산권이라고 한모하고 뭐 남성들이 재산은 아니니까. 또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데만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딱이 그러면 또 남녀 차별이 되니까 예.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고 지금 솔직히 아까 방금 그렇게 되는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죠. 남녀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난리 나죠 그러면. 야, 그다음에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 지금 아까 이제 자꾸 한국 남성들이 이제 유출된다 그러는데 한국 여성들도 점점 유출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지금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은 브로커나 국제결혼 중개업체 전체 대규모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 4-5만 명 이렇게 되는데 한국 여성들하고 외국 남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지금 한 꽤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뭐 한 내가 대충 뭐 연도별로 통계는 좀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기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늘어나죠. 그거를 좀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과거보다 현재 여성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갖는 어떤 관심이나 결혼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말 아니면 어떤 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점점 옅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옅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여성들이 교육 기회를 다 남자들처럼 똑같이 누림으로써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기회 비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해갖고 취직하기 힘드니까 외국에 잠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아니면 석사까지 따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사회에 제대로 진출하기 위한 연령이 늦어지다 보면 그만큼의 이제 부모님 등골 소위 말하는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경향이 많고 얼마나 그렇게 부모님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그거 좀 갚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초혼 연령이 그렇게 지금 거의 30대까지 다 올라가 버린 상황이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모님한테 본전 투자 회주하는 기간은 너무 길어지고 이게 선진국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서구 선진국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래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육 수준이 낮은 외국의 여자랑 결혼시키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이랑 결혼하는 것도 좀 봤는데 물론 다종다양한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뭐 문제가 되는 뭐 이슬람권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결혼이 많잖아요. 뭐 장애인을 뭐 어떻게 국적 취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노리고 결혼했다거나 이렇게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외국인한테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의에 기반한 정책이 악용될 여지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의 결혼이 늘어나는 게 과연 우리가 전 국민이 세금까지 그들한테 이제 그 지원해 줘가면서 장려해야 될 일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전혀 이런 고민이 없죠. 여성가족부가
하도 뭐 여성부 폐지해야 된다고 뭐 여성부 무슨 그 여성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많아 놓으니까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 업무를 이제 뺏어온 거죠 여성부가. 네. 뺏어 여성가족부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면 여성만 있고 가족은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네. 이름만 명패만 갔다 왔다 뿐 이제 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을 다시 보건복지부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야 이게 참 왜 저 우스갯소리 얘기하자면은 앞으로 그 남성연대 있잖아요. 네, 진짜. 남성연대에서 앞으로 이 여성가족부가 하지 못하는 남성복지 사업을 정부에서 아마 위탁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성부가 너무 배타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이면 그 균형 맞추려면 어차피 남성부라는 네.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 한 얘기고요. 네. 남성연대 앞에 정말 잘한다라면 네. 근데 그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특별히 득을 보고 혜택을 본다라는 생각도 못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예산이라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다문화 가족이 제일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면은 우리 그 다시 그 사회통합기금으로 돌아가자면은 전번에 이제 이민자 기금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다문화 가족 지원만 해도 각종 기금, 정부, 중앙정부, 지자체 예산 다 하면은 이제 조단이라고 해요. 네. 예, 조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민자 사회 통합 기금이라고 했었으면은 이제 결혼을 한 한국 국적을 얻은 다문화 가정에도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리가 되면서 사실 이쪽의 파이가 더 커진 거예요. 네. 사실상 다문화 예산의 파이가 더 커진 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거기다 또 대고 뭐 다문화 이게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또 계속 기금 신설을 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 기금으로 원래 이게 법안 초안이 마련됐는데 그걸 이제 외국인으로 이렇게 바꾼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오히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어정쩡하게 이게 뭐 구분이 없이 이렇게 통합돼 버리면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예 딱 선을 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예. 이거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정부 재정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옥상옥이 자꾸 생겨요. 예, 딱 맞네요. 옥상옥. 예, 옥상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 국가 경제에 별반 도움 되지 않고 네. 자꾸 유출되는 네.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 사회 기금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게 국민들 모르게 그냥 엉뚱한 대로 이게 유출되는 사례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 네. 예. 이게 하나 이거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책임 있는 그런 연구 단체나 이런 학자가 그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소위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한국 사회에 효용 가치가 많이 증대가 됐는가? 네. 이거를 한번 수치적으로 조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만 해도 외화로 좀 유출이 네. 벌써 공식적으로 10억. 그러니까 각종 환치기 수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뭐 외국인 송금, 네. 그 외국인 신부들 네. 그 개별적 송금까지 다 포함하면 연 한 30조가 유출된다는 얘기가 공공위에 나오지 않고 벌써 한 4년 됐어요. 거기다가 이런 식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 비용은 그대로 안기고 네. 그다음에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돈잔치로 끝나는 네. 이런 자금 흐름들 네.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분담금제 같은 합리적인 네. 그런 어떤 충격 흡수 방책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네. 한국의 뭐 노동시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범죄 시달리는 이런 것들 불체자로 증가로 인한 네.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해서 과연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다문화 정책이 소위 다문화 정책이 효용을 증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효용을 감소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네. 계량적으로 아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돈을 줘야지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벌써 답은 나왔다. 그렇죠.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 못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거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의 경제 쪽은 경제 원론밖에 안 읽어서 잘 모르지만 이 환치기를 포함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1년에 연 30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뭐 대기업들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그 환율 조작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달러 대비 가치를 좀 하락을 시켜야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니까 특히나 재벌 기업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그 재벌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그 환율이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원래는 그게 원리인데 우리나라가 이 비정상적인 고환율을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 유지시킬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돈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환율 조작을 이렇게 대단위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외로 유출이 돼요. 그러니 약간의 돈만 가지고도 그 약간의 돈 가지고도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환율 조작을 아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그렇게도 되지만은 우리 경제 원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원론 보면은 지금 경제 주체가 셋이란 말이에요. 네. 정부, 기업, 가계죠. 그렇죠. 지금 이 다문화 소위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뭐 사회 통합 기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네. 어디에서 다 비용이 발생하냐면 정부 부문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측은 기업이에요. 네. 그렇다면 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 수입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고 진입이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질 높은 그 일자리를 확보를 못하게 돼요. 그 부담은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은 또 다 일반 지고 국민들이 있죠. 딱 그리고 지지. 그렇죠. 이 서민들이 또 여러 가지 뭐 간접세, 직간접세 부담하고 있는 세금으로 네. 정부 부문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액의 해외 외화 예. 유출로 인한 고환율 체제에서 물가 부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담은 지금 가계 쪽에 좀 가게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고 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잖아요. 이제 그 환치기 그 송금을 제도권 은행 송금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 이거 환율을 이제 뭐 면제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예, 수수료. 환율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이제 예. 이런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왜 하느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은행이 어떤 놈들입니까? 그 손실만큼은 또 이제 우리 내국인들의 이거 예. 그 환율 수수료에서 또 얹어가지고 또 받아내겠죠. 그 은행 놈들이 그 손실을 그대로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네. 사회 공짜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무료인 거지. 네. 1+1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건 누군가 다 이걸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서민들이요, 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하고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 내잖아요. 예. 그 고용보험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이제 어떤 재취업을 위한 그 이제 필요한 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 쓴단 말이에요. 예. 뭐 재교육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한 6개월 동안 그 실업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주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실제로 그걸 아마 그런 수혜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이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또 재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일반 국민들은 내가 고용보험료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을 왜 일반 국민들 고용보험 쓰느냐 이거죠. 그거는 당연히 그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그 교육비를 부담을 해야죠.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세계 15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산업인력공단 그 현지 그 출장소가 거기서도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또 우리 뭐 기업들 뭐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 고용할 때 그 모집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요. 그 돈도 이제 그 기업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그냥 뭐 예사롭게 하고 있더라고.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주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예. 주인이 없으니까 돈이 있냐고 막 질러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다 이 노예들만 있지. 네. 그러니까 견장찬
완장찬 노예들만 있지 정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있으면은 네.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얘 시발놈아 너 그 돈 어디 갔어? 네. 야, 내 피 같은 돈을 말이지. 네가 네 맘대로 질러 새끼야. 넌 잘라 이렇게 되겠는데 네. 이게 뭐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지출하는 훈련비. 그러니까 그 정말 우리 유 대표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외국인 사회 통합기금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라고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 사실 보면요, 그 기업도 수익자지만은 그 외국인 근로자도 가장 큰 수익자예요. 특히 그 자산이 기술이 남잖아 자기한테. 네. 아니 어디 가서 그렇게 월급 줘가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냐는 얘기예요. 네. 라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옳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술 이민을 간단 말이에요. 네. 캐나다, 호주. 기술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대개 이제 독립 이민을 가고 그럴 때 그 현재 이제 그 학교 입학을 해서 네. 학위를 취득한다던가 거기서 네. 기술을 배워서 자격을 따는 게 이민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다면 그 현지에서 무슨 통합기금이나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현지 정부가 이걸 대주느냐 네. 장학금 뭐 이런 거 택도 없단 말이야. 네.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몇 배의 더 비싼 학비 물어가면서 네. 본인이 다 부담해. 네. 그리고 그 나라 영주권 내진 시민권을 딴단 말이죠. 이런 게 수익자 부담 지금 원칙이에요. 저 우리나라에 각 지역별로 이거 직업 훈련소가 있다고요. 예. 산업인력공단 또 산하에서 직업 기술 교육원이 있다고 말해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 티오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 이제 하나 이거 말하자면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 교육 비자로 쉽게 그 직업 훈련소에서 교육 받는다면 들어봐요. 6개월 과정, 1년 과정이고 그리고 공짜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짜로 체류하면서 공짜로 교육 다 받고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나도 뭐 좀 저 아는 사람 좀 뭐 자주 이제 외국에 출장 가보면 그런 짓들을 하는데 자기 친분 있는 그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예를 들면 의과대학 나고 의사인 사람이 거기서 기계 관련 기술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듣는 거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자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교육원 같은 데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예. 아니, 쓸데는 데다 그냥. 이거는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거는 글로벌에 전혀 맞지 않는 뻘짓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정말 이러한 식의 그 다른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 국가들이 인력들을 이렇게 나라 세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라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유엔이 보전을 해줘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건 국민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네. 이런 걸 발상을 내놓은 그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목을 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막말로 돈이 없단 말이야 그들이라고 네. 하면은 정부에서 그런 건 좋다고 봐. 기금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줘야 해. 네. 그리고 이자 쳐서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네. 기업이 물든지. 학자금 대출 하듯이. 예, 근데 기업이 무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봐. 그 사람이 네. 자기가 융자를 받던 한국 정부로부터 네. 아니 자기가 월급에서 얼마 그러니까 까나던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면 되는 원천 거예요. 징수해야 해요. 뭐 간단하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 그렇죠. 아닌가. 그게 제일 간단하고 예. 직관적인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 문사연이 얘기하는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어 사전의 의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이거 외국인 뭐 사회통합기금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는 이건 한마디로 무료로 하면서 전가시키는 1+1 아주 이거는 저 우리 국민들의 눈을 말장난이죠. 말장난. 가리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일반 회계 예산으로 들어갈 걸 갖다가 빼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더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도둑질해 먹는 거죠. 네. 말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를 더 키워가지고 지들끼리 잘해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네. 국민 여러분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새겨 아셔야 해요. 예, 그리고 참 이 뭐야 우리 좀 소외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다음에 우리 예비 신랑 신부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참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아픈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산업화된 결혼 시장, 국제 결혼 시장, 저 외국인 신부들을 데리고 오는 후진국에서 그런 경우만 주로 이제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사실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한국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근데 되게 그렇지 않아. 한국 여성들이 좀 더 우월한 조건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뭐 가끔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자들하고 정략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개 이제 선진국 출신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도 이런 지원을 받는다. 네. 눈먼 돈이지. 그러니까 그 이건- 외국인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합리성도 완전히 결여가 된, 네. 그러니까 완전 말장난에다가 네. 자가당착에다가 이건 좀 말씀하신 뭐 경관부회에다가 관광부회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 진짜 이 막장 예산 집행이 이 다문화 관련 예산 집행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총체적으로 네. 진짜 이 국민들이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에서는 그 새누리당 김혜선 의원, 예. 예, 처음 들어보네요. 저 시청자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고 김회선이죠. 예, 회선입니까? 아, 예, 회선. 희선이 회선이요, 아니에요? 회선, 예, 회선이에요? 남자예요. 김희선은 거의 회선이죠. 민주당, 회, 민주당 회선. 의원이었고 예. 김회선 의원.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민간 분야에서 요 추진하는 그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요 외국인 사회통합기금법 신설을 위한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트까지. 사회통합기금 조성에 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뭐 좋은 의견 좀 올려야겠네. 좋은 의견 좀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어치우세요 하고. 구글 맞죠 이게? 예, 네. 구글. ZWGWJRKC 아니 이거 의견 제안도 못하게 아주 더럽게 이 주소를. 구글 GWJRKC 여기 들어가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의 좀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오늘 저희들이 방송한 내용을 10분 참조하셔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을 좀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김혜선 의원 저 개인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서도 좀 이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양심을 좀 되찾아라고 좀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선 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볼 알아보면 알겠죠. 때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상사. 당연히 상사를 제일 두려워하고 예. 그보다 사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민원인이에요. 예.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 우리 문사연 회원이 전국에 10만 명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럼 각 지역구별로 찔러버려가지고 그렇죠. 저는 끝장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꿈꿔봅시다 예. 한번. 그런데 예. 여기 김혜선 의원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원님 왜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려면요 우선 국어 공부부터 좀 잘하셔야 해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 뭡니까? 그 제대로 쓰셔야지. 그렇죠. 근데 정말 어쨌든 외국인 사회 통합기금 요 말을 빌어서 정말 우리 그 다문화 관련 예산이 얼마나 이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우리 등골을 빨아먹고 있는지. 네. 예, 우리 그 베이비 부머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뭐 배우고 결혼하겠다고 우리 등골 빼먹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자식들은 등골 빼먹어도 네.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면 다 우리한테 다 남는 겁니다. 우리 사회. 네. 그렇지만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생돈 날라가는 거잖아요. 생돈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눈 부릅뜨고 이거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네. 그래서 사회 통합기금 뭐 입법추진위원회에서 뭐 이거 올린 요 글을 보면은 홍보 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3년 2월에 기금 설치 관련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와 의견 조회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제2차 5개년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통합발전기금 입법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하나 이거 제 명분이 그래요. 국민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가다한 지원으로 국민들의 알긴 반감과 안 해. 역차별 논란이 많았다. 뭐 이거는 알긴 안 해요. 그러나 수요자 부담을 통한 사회 통합 정책, 그래서
수요자 부담,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을 통해서 사회 통합 정책을 이제 수행한다. 그러니까 요 뭐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요 있습니다. 부분은 또 이 수익자 부담 요 부분 정확하게 또 한 번 또 해설해드리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 지원 예산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크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밥그릇을. 예. 그러니까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재미를 보게 되니까 관련 단체들이 더 기금 만들어 주세요 하고 지금 아웅다웅 있다라는 얘기고 예,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예. 결론은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헌법구조 입법, 그러니까 전통문화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기본법, 예. 이걸 우리가 국회와 합작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같은 단체들 뭐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우리 다문화로 이게 우리 민족 정체성을 해체하는 이런 사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우리 정체성을 보존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우리 같은 민간 단체에 또 예산 팍팍 밀어주는 이런 입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와 똑같이 이런 걸 우리가 이 외국인 관련 지원 단체나 다문화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작태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 그런 입법을 우리가 속히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한글에 이 정확하고 분명한 뜻을 흐리는 네. 이런 작태를 벌이는 이제 위정자들이나 이 이권 단체 사람들 때문에라도 한글 문화 연대도 좀 나서야 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한글을 이런 식으로 자꾸 훼손시키지 마라 하고 한글 문화 연대도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뭐 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한글이 훼손되고 있는데. 예. 그죠? 예, 어쨌든 간에 벌써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돈 문제로 이제 끝났네요. 네. 좀 기금이라고 야 이거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 결국 돈 문제로 아주 추저분하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돈 문제. 아, 그럼요. 그게 제일 기본이죠, 모든 문제.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혹 외국인 사회 통합 기금 뭐 이런 게 딱 나오면 이거 뭐야? 저 생뚱맞아 하지 마시고요. 야, 이것도 하나 등골 브레이커다. 이거는 없애야 한다. 예, 명심들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외국인 고용 분담 금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그 젊은이들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서서 좀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바람직한 대안 쪽으로 우리가 좀 힘을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돈이 새는 거, 예, 이게 제대로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되는가, 정당하게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는가, 이게 좀 새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효용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제 전개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정도에서 좀 순서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병균 대표님과 우리 디젤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네. 우리 또 뵙도록 하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